창원의 한 선박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7월에도 불법 체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거제에서 겨울철 표고버섯 수확이 한창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던 거제 표고버섯 수확 현장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부산대 밀양 캠퍼스 학생들이 밀양 시민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배로서 수험생을 위한 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9일) 새벽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공원 기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조교사 채용 비리 등 내부 폭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선박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1시 반쯤 창원 진해구 명동의 한 선박 제조업체 2공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한 쇠파이프 배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선박 외벽에 발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작업자 중 2명도 카자흐스탄과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창원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이번 불법 체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운전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제에서는 겨울철 표고버섯 수확이 한창입니다. 거제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뛰어난 탓에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려지기도 했다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해풍 맞고 자란 표고버섯 수확 현장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나지막한 산속이 온통 통나무로 뒤덮였습니다. 통나무마다 마치 갓을 쓴 듯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분주한 손길로 갈색빛 버섯을 골라 수확합니다. 산에서 나는 고기로 불리는 거제 표고버섯은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려졌습니다. 특히 거제에서 자란 표고버섯은 따뜻한 기온과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거제도의 해풍을 맞아서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거제에서는 70여 농가에서 한 해 평균 100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표고버섯은 선별 과정을 거친 뒤 생이나 건조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분말과 환차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거제 표고버섯은 건표고를 비롯하여 분말, 환, 차, 다시팩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와 혈액순환에 좋다는 효능까지 알려지면서 1kg당 22,000원 선에 판매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이한 거제 표고버섯이 겨울철이면 줄어드는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학생들이 밀양 시민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과 멘토링 등 재능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생 선배로서 수험생을 위한 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흥겨웠던 현장을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이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객석에 앉아 있는데도 흥겨움은 배가 됩니다. 발라드가 흘러나오자 카메라 플래시를 켜는 센스도 발휘합니다.
공연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이 관객들은 보름 전 수능 시험을 끝마친 수험생들입니다. 2시간을 꽉 채운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호응도 너무 좋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헐가분했는데 공연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부터 발라드, 춤에서 밴드까지 풍성하게 꾸며진 공연은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취미로 하는 음악이기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고생했을 후배들이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좋은 추억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습했습니다. 이제 즐겁고 이제 기쁘죠. 이제 후배들 앞에서 같이 저희 공연을 보여주면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만약에 후배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온다면 저희 이제 밀양 캠퍼스에서 같이 함께 웃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최근 부산대 밀양 캠퍼스 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밀양대학교가 부산대 밀양 캠퍼스로 통합된 이후 지역사회와 그렇다 할 교류가 없었던 상황. 5년 전부터 오작교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두 기관 사이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2번 개최되는 오작교 음악회는 지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올해부터는 멘토링도 진행하며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밀양에 뿌리내린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타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모델로 삼고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5년째 행복한 동행 중인 밀양시와 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선 CJ헬로 경남방송과 서경방송 생중계 속에 제368회 정례회의 마지막 도정질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공약 이행과 주요 사업의 적절성 부분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번 도정질문에선 특히 여당 도지사 도교육감과 야당 도의원 간의 시각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마지막 날, 자유한국당 소속 박삼동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계속 예산을 들여가며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맞는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데 더욱더 저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1년에 운영비가 몇 억이 들어가 봐야 지금 통일 달게 해가지고 하는데 12개 단체 지원했는데 전부 다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김 지사는 예전 도지사들도 추진했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까지 민간 차원의 교류들을 꾸준히 추진해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민간을 통해서 찾아서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축적해놨던 성과들을 가지고 경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보다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투입한 부분에 적정성에도 의문을 표하자 잠시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습니다. 규정이 어긴 거는 그럼 뭐 잘합니까? 지방채를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다른 데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선 경남 진로교육원 건립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용역조사기관 수의계약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는 반면 높아졌다는 답변이 돌아오면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떠들썩하게 예산을 썼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교조 법의 노조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옹호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평정심을 좀 가지고 했으면 더 지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학교 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학교를 신뢰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것에서 저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 더 맞지. 박종훈 개인의 지지도나 이 부분은 저는 좀 그보다는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경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오는 12월 13일까지 39일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폐회할 계획입니다. SCS 차준입니다. (11명에) 대한 실종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 어선 사고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어선 사고. 이번 주 한 주간 사건 사고는 전국을 안타깝게 한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다 위 떠 있는 빨간 물체.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가 전복된 겁니다. 제주시 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통영 선적 창진호가 전복된 건 지난 25일 아침 7시 20분쯤. 이 어선에 타고 있던 14명 가운데 13명이 구조됐지만 선장 황모 씨와 선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된 60살 최모 씨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 하루속히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4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안인득.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안 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심신미약. 창원지법은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을 살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유족은 안 씨에 대한 사형 선고 확정과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켜보면서 저희는 또 한 번 피해를 받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도 여기 와서 보시길 바랬었는데 진짜 안 오길 천만다행인 것 같고 진짜 한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의 제약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관련 법이 신설 개정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 안 씨의 항소가 확정되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활활 불길이 타오르는 이곳은 밀양의 한 축사입니다. 이곳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8일 새벽 3시 15분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돈사 3동이 불에 타고 돼지 700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북면 신도시 공립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29일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창원 시민과 학부모,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와 북면 신도시 고교 설비 추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공론화 추진단에 제출되며 2차 원탁 토론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29일 새벽 5시 20분쯤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공원 기수 A씨가 숙소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방 안에서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조교사 채용 비리 등 내부 폭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지역 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망한 A씨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남해군이 농업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29일 허성무 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업기술과 농특산물 등을 공유하는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창원시 성산아트홀에서는 남해군 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가 열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CJ헬로가 지난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펼쳐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민간 기업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J헬로는 산불 발생 직후 지역 채널을 특보 체제로 전환해 46시간 특별 재난방송을 진행했고 산불이 꺼진 이후에도 복구 상황과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역 밀착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해 18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사회 공헌 캠프를 통해 구호와 복구를 돕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습니다. CJ헬로는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과 구호, 복구, 모금이라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3년 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시행한 민원 예경보제가 점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예보제는 그달에 주로 생기는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미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경보제는 그해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을 대비한 제도입니다. 실제 올해 창원시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양산시가 양산타워 LED 등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 대기 환경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어코리어와 실시간 연계해 농도별로 LED 등 색깔을 다르게 해 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LED 등 색깔 표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에서 15일 때 파란색, 16에서 35일 때 초록색, 36에서 75일 때 노란색, 75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 21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창원의 시급한 현안 2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창원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건의한 2 현안의 내용과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낸 안소동 시사평론가, 경남진보연합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순재 민주당 경남도당 을지키기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를 할 만큼 네. 절박하고 또 시급했던 창원의 현안 두 가지 네. 뭐였습니까? 창원은 뭐 여러 가지로 특히 뭐 경제가 어렵죠. 민생이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뭐 장관이나 뭐 총리 또 대통령에게 이제 매달려야죠. 적극적으로 창원을 좀 키워주고 지원을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와 진해에 한 사찰에서 비공개로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찰 이름은 관음사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진해구 용원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그래서 비공개 자리라서 이제 두 분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뭐 언론이나 시청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막 크게 경제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대형 가스 터빈을 제작 시험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지원 문제, 그 다음에 한국중공업 이제 한국 GM 공장이죠. 창원 공장에서 비정규직 해고자가 약 570여 명이 네. 해고될 위기에 있는데 이분들의 해고 문제, 퇴직이 되면은 어떤 그 실직 지원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총리에게 아마 정책적인 건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창원의 이제 경제 상황은 뭐 한마디로 퍼펙트 스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뭐 대통령까지도 가서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창원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뭐 시장의 책무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사실 뭐 두산중공업, 한국GM 이야기라면 경남도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허성무 시장이 직접 건의할 만큼 이 상황이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GM하고 그 한국중공업은 사실 그 두 번 정도 무리를 좀 일으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영진 측면에서. 근데 이 두 회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애고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허성무 시정으로 봐서는 이제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지금 통합된 우리 창원에서 마산이 그 자유수출의 쇠퇴, 네. 한일합선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이 어떻게 공동화돼 가고 그 지역들이 쇠락화돼 가는 걸 봤죠. 네. 허성무 시장은. 그 실제로 기계산업의 중심이라는 우리 창원에서 GM이 구조조정을 해서 설비가 익려가 되더라도 네. 공장을 놀리고 또 산업 인력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한국중공업에서는 원전의 문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두 군데 다 제대로 못 읽었다고 봤거든요.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역에 끼치는 문제는 매우 크기 때문에 허성무 시장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시장으로서는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한 노력입니다. 자, 이번에 건의한 두 현안 중에 가스터빈 산업 육성에 관한 것도 있었죠. 네. 먼저 이 부분은 왜 건의를 좀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6년간의 대형 가스 터빈을 이제 그 연구를 해왔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 두산중공업은 1조 원까지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 성능 시험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에서 우리가 5번째의 대형 가스 터빈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성능 시험만 마쳤지 앞으로 실증 단계가 있고 제작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두산중공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가스터빈 제작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한 6년간에 한 60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상징적으로라도 탈원전으로 인해서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가스터빈을 앞으로 그 어떤 그 제작 지원에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첫째로 국무총리를 이제 만나서 이런 건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 가스터빈은 총 149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해외 제품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매 비용이 약 뭐 8조 원에다가 이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12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두산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이 상용화 된다면은 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 허성무 시장이 굉장히 발로 뛰고 있는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네. 사실 앞서 짚어주셨듯이 두산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좀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잉여 노동력과 잉여 생산력에서 온 아이디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산의 의료 비전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탈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예고되어졌던 문제고요. 네. 실제로 우리는 그 석유가 고갈되어질 것을 예측하고 원전으로 전기 생산이 기댄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의 고갈을 예측했던 석유는 사실 현재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전은 여러 위험도도 같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리스크 높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가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현재의 정부는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애고한 측면이 있고 그건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산은 조금 전에 우리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가스 터빈이 거의가 수입품입니다. 이걸 국산하고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갖출 필요도 있거든요. 맞죠. 이런 시기에 우리 쪽의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면 네. 정부가 이거는 그 보통 과거에 우리 시기에 국민들한테 무상 교육을 시키듯이 네. 정부가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지자체 단체장인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가 요청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행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대형 가스터빈 산업이 육성되면 두산중공업이 정말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두산중공업의 부분별 구조를 보면은 약 25%가 그 제일 큰 사업 부분이 원전 사업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석탄 화력인데 이게 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게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거의 한마디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기준을 보면은 두산중공업 매출액이 약 10조 원에서 4조 9천원으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두산중공업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도 보면은 최근 3년간의 임원들이 약 60% 이상이 이제 가문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지난 40년간 국가적 지원 산업이 원전 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가동이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그다음에 여기 창원은 대표적인 원전 산업 도시인데 약 280여 개의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 정책 하나만 믿고 다 몇 년 오래 전부터 이렇게 부품을 생산하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죠. 최근 중소기업 협회 조사에 의하면은 원전 부품 산업들이 약 82%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기술 개발한 기술력,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그리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설계를 인정했던 APR 1400 같은 이런 그 제품도 일본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 똑같은 제품도 유럽에는 규제나 시험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기술력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총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제도 있겠지만은 최우선적으로 저는 가스터빈 지원 사업에 좀 그 정부의 에너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실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물론 저희가 뭐 방송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은 네. 창원에 좀 특별한 지원을 해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지원 문제는 저는 창원과 투산중공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닌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경남의 문제고 우리 한국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 경제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대형 가스터빈 산업은 정부가 나서서 육성을 해야 한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 그리고 두산중공업 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저는 그 두산의 위기는 당면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안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힘든 거는요. 두산이라는 회사 같이 즉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두산이 탈원전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두산이 기업이 변해야 되는 시기에 제대로 변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고 네. 그리고 내부 싸움도 경영 내부 싸움들도 많았었고 또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에 대한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 시장도 변했고요. 원전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세계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가스터빈 같은 거는 매우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일정 정도 더 나아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을 것들을 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내 기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또 일자리 이런 것들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네. 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삶의 질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두산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네. 또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식하고 기업들도 정책의 흐름들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어쨌든 가스터빈 산업 육성에 정부가 어떤 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건의도 좀 짚어보죠. 한국GM의 경영 위기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의 인접인데, 자, 여기서 퇴직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한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적절합니까? 심각합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GM 문제도 이 기업의 흐름은 뭐 우리가 과거에 구제금융을 받던 IMF 때처럼 갑자기 닥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는 더디었고 자동차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부의 시기를 하더라도 그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GM 문제도 오랫동안 예고되어졌던 거고 네. 허성무 시중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뭐 그 안에서 두산 같은 경우가 좀 틀립니다. 두산은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원전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 전체로 봐서는 추가로 5% 정도의 더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25%가 아니고 실제로는 30% 이상의 회사로부터 타격이 가는 거죠. 하지만 GM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생산하는 쪽은 그 안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엄청난 도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GM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변화하는 데 대한 적응을 하고 노동자들이 하는 걸 지원하는 것들은 절실합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뭐 나오면 카센터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거는 사실 이미 쌍용 자동차의 대량 해고 사태도 보아왔던 것이고 네. 쌍용 자동차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대량으로 해고되면서 인근에 끼쳤던 영향들을 볼 때 네. 허성무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시정에 이 지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어쨌든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앵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의 선순환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이게 노동의 이직이나 전직이나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때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어떤 선순환 구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한국GM은 작년 2월에 이제 그 군산 공장이 폐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에 우리 창원 공장에도 57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이게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현재 법적으로는 실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 볼 것은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카마겟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카라는 자동차와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은 그 종말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을 합해서 이제 카마겟돈이라는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용, 그다음에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이런 개발을 해서 지금 기존의 상용 차는 거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BMW, 닛산이나 폭스바겐 뭐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GM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 GM이 철수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거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8천억의 우리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지 1년 만에 이게 내부 붕괴가 심해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 자동차의 흐름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이나 새로운 노동시장의 개척 쉽진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허성무 시장이 좀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체적인 측면을 좀 보고 우리 창원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환 보유고도 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세수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정부로부터의 투자 행보를 요청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행과 두산이 각각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은, 두산 측은 제가 볼 때는 가스 터빈을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실제로 국가적인 이익도 상당히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안소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M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허성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은 기업적인 대한 지원 요청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GM에 대해서는 당면하게 노동자들의 안정화에 대한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GM과 두산에 각각 좀 여쭤본 바에 아는 것 같으면 좀 낙관적인 측면도 두산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GM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은 창원의 버팀목입니다. 변혁이라는 큰 시대의 흐름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어떤 방향을 만들어낼지 늘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는 함안과 거창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춥겠고요. 낮에는 14도 안팎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한 차례 내릴 텐데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